단순히 사육비 충당과 개체수 조절에 넘어선 곤충 분양의 목적이 단순한 돈벌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시면은 하나 둘씩 꼬이는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곤충 키우는 남자 미키입니다. 제가 아직도 조금 코맹맹이 소리가 나가지고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가 지났는데도 이게 제가 비염이 있어서 그런지 아직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났진 않는데요, 여러분 이해해 주실 거죠? 자, 오늘은 곤충 재테크, 곤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이게 조금 예민한 문제이기는 하나 저는 솔직히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몇 가지 조건에 부합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한번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곤충을 분양하는 데 있어서 꿀팁까지 다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곤충을 키우시다 보면은 적게는 10마리 정도 있었다가 수십 마리, 수백 마리까지 불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건데요, 대부분의 곤충들은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만 산란을 받더라도 엄청나게 불어나는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게 또 본인이 적게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하기가 참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개체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가고는 한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육량 조절이 필요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 때는 보통 카페라든지 블로그를 통해서 곤충들을 분양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자금으로 다시 곤충 사육에 재투자를 하기도 하고 조금 남는다면 까까를 사 먹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이야기를 드릴 것은 적정선을 잘 지키는 것인데요, 단순히 사육비 충당과 개체수 조절에 넘어선 곤충 분양의 목적이 단순한 돈벌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시면은 하나 둘씩 꼬이는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특히 고가의 혈통들의 이런 곤충들이 입양을 무리하게 해가지고 알을 받아서 아직 형질 고정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애벌레를 막 값비싸게 분양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되게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턱이 굵게 있는 이런 극태 왕사슴벌레들이나 크기가 큰 체장형 왕사슴벌레들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유충들이 우화를 했을 때 부모의 형질이 그대로 100% 발현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입양자와의 마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꽤 있어요. 또한 혹여나 뭐 몇십만원, 몇백만원 되는 그 개체를 입양을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죽는다든지 혹은 산란을 받지 못하고 폐사를 해버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정말 패닉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기분도 많이 상하고 멘붕도 오고 이 곤충이 점점 미워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곤충 사육은 우리의 취미생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건전하게 잘 즐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그럼 건강한 곤충 재테크는 어떤 것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중고등학생 시절 때 했던 분양 방식을 예를 들자면은 일단은 하나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토종 왕사슴벌레 80mm가 될 수도 있고 넓적사슴벌레 80mm가 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목표를 자유롭게 세운 다음에 그에 맞는 본인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사용량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란을 잘 받아가지고 본인이 이제 잘 애벌레부터 성충까지 키워낸 다음에 이제 성충이 우화를 하게 되면은 종충용 혹은 뭐 주변의 지인분들한테 나눠줄 정도로만 미리 잘 두셨다가 나머지는 분양을 하는 그런 방식이 가장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분양을 했을 때 또 자금이 어느 정도 생기잖아요. 그거를 또다시 뭐 균사나 톱밥 이런 것들을 또 곤충샵에서 구매를 한다든지 다시금 재투자를 하면서 선순환 구조가 생기면은 나름 곤충 사육도 즐기면서 적당히 분양도 하면서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돈이 거의 들지 않는 취미생활로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것들이 곧 우리의 행복과 직결이 되겠죠. 그리고 종종 채집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수십 마리,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적당한 양만 잘 지킨다면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채집한 곤충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료 분양만 해야 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나름 그 채집 가신 분들도 자기의 시간과 교통비를 들여서 채집을 다녀오게 되는데 입양자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고비 정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분양자 입장에서는 너무 과해지면 안 되긴 하지만요, 특히 채집된 곤충들은 정확한 수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을 해서 분양가를 책정해야 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지금 이렇게 곤충을 분양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개인 간 개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신뢰가 정말 중요한데요, 일반적인 곤충샵이나 온라인 쇼핑과는 달리
개인 간 거래에서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신뢰가 정말 중요하답니다. 이를 이용해서 거래 사기의 위험도 좀 있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온라인 비대면 거래를 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분양자 입장에서는 되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입양자에게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분양하는 사람이 신뢰가 없다면은 입양자 입장에서는 위험하게 거래를 할 필요는 없겠죠.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고 입양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하게 돼버립니다. 그렇다면은 분양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신뢰를 쌓아가야 할까요? 우선 우리는 온라인에서 보통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많은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곤충 사육기를 올리거나 채집기를 올리거나 다양하게 하면 좋고요. 혹시라도 거래가 한두 차례 이루어진다면은 택배 포장기도 되게 좋은 컨텐츠가 될 수 있고요. 운이 좋게 온라인 활동을 하시는 분에게 분양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 입양자분한테 좀 요청을 드려서 택배 책이 하나 정도 올려달라고 하면은 그게 정말 좋은 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공유를 하거나 소식들을 온라인상에 많이 퍼뜨리면서 본인의 닉네임, 활동하는 이름 자체를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거를 사람들이 잘 기억을 해서 이 사람은 신뢰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분양을 할 때 확실히 신뢰를 얻고 입양자 입장에서도 믿고 입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분양글을 올리는 데 있어서도 좀 상세하게 잘 적어준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마지막으로 곤충 분양을 올릴 때 어떤 식으로 올려야 가장 좋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통 곤충 커뮤니티,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올리시게 될 겁니다. 참고로 요즘 핫한 당근 같은 경우에는 생물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제재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사실 곤충 분양글을 잘 올리는 데 있어서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최대한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보통 개체에 대한 설명, 산지, 누대수, 종충, 우아일 이런 것들을 되게 상세하게 잘 적어주시고 다각도의 사진들을 잘 올려주시면은 입양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입양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겠죠. 또한 지난 다른 사람들이 입양한 것들이 있다면은 택배 포장기나 혹은 입양자의 거래 후기 정도 링크를 살짝 첨부를 해주신다면 좋은 분양글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글을 올릴 때는 무조건 입양자의 마음을 잘 생각하면서 올리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냥 사진 띡 하나 올리고 넙정사슴벌레 암컷 분양합니다 이렇게 올리면은 입양자 입장에서는 정말 급하지 않은 이상 굳이 이거를 입양할 필요가 없거든요.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분양글을 되게 상세한 정보들 다 제공을 하면서 올려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카페, 블로그 할 거 없이 다양한 곳에 올리는 것이 가장 좋고요. 소중한 곤충 친구들을 다른 사람에게 분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곤충 재테크라기보다는 살짝 곤충 분양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솔직히 너무 재테크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저는 딱히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다른 재테크가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다 보니까 조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곤충 사육이라는 건전한 취미 생활을 잘 즐길 수 있도록 적정한 선을 잘 유지하면서 분양 활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아름다운 곤충 사육 문화생활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동참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개인 간 거래들이 활성화가 되면은 그것들이 또 곤충샵이라든지 혹은 다른 쇼핑몰을 통해서도 구매를 하게 되고 곤충 산업의 규모들도 커질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마니아층이 유입이 되면서 다시금 곤충 사육이라는 취미 자체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곤충을 기르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 곤충 시장의 주인공들이니 건전한 곤충 생활을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많이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꿈바.